저희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기술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여전히 지금 행보 중입니다. 행보 중. 여기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행보하는 거예요. 뭐 행보하면서 이제 주봉이 지난주에 이제 그 양봉 캔들이 봉이 꺾이는데 양봉이 나왔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뭐 어떻게 끝날지 또 한 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주봉이 어떻게 끝날 건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차피 여기 이 정고점, 그러니까 이 정고점을 돌파해서 가는 거, 그것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나가는 이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늘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비트코인이 이 정도 가격대면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어느 타이밍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비중을 늘릴 거냐, 지금 사면은 쌀 때 늘릴 거 아니냐, 그것도 방법이지만 그러면 이제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비싸게 사더라도 효율적으로 불타기죠. 불타기 개념 무엇이냐면 이 정고점.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정고점이 넘어가는 주봉으로 봐서 그런 어떤 캔들이 만들어지면 제가 이제 그때 이게 비트코인 좀 더 사실 분들은 지금 타이밍에 좀 더 사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이 있더라도 싸다고 사지 마시고 이 기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정 기간이 언제까지 계획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계획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사지 마시고 항상 확인을 하고 좀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을 하고 사시면 그러면 그만큼 고생을 덜 하고 대신에 더 기다릴 수가 있다. 이 고생을 일부러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싸게 사면 그만큼 고생 기간이 길어지면 잘못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죠? 싸게 산 만큼 더 기다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싸게 사놓고 힘들다고 포기해 버리면 그죠? 차라리 좀 비싸게 사고 포기를 않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버티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길게 두고 버티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사야 내가 좀 잘 버틸 수 있을 거냐. 제가 얘기하는 불타기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할 때는 물타기가 편하지만 물타기는 해놓고 나서 결국 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뭐 기대감을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물타기는 포기하는 거고 불타기는 다르죠. 불타기는 내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기대감을 살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잘 기다릴 수가 있고 그리고 자를 때는 또 과감하게 자를 수가 있다. 수익권에 자르는 거기 때문에 불타기는. 근데 물타기는 자르기도 힘든 게 손실이니까 자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봐도 물타기보다는 불타기가 훨씬 낫죠. 그런 것을 이제 자꾸 경험을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섣불리 더 사지 마시고 좀 기다리고 계셔라. 더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현금 들고 기다리고 계시라 얘기고요. 비트코인은 지금은 기다리는 구간이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계좌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숫자들은 의미 없어요.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숫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눈에 보이는데 이것도 의미 없어요. 그 눈에 보이는 숫자는 다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뭐 별 의미 없고 오로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숫자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요거 이게 종목들보다는요. 종목들의 그 어떤 평가 금액이 이 추정 예탁금 요 숫자 하나로 딱 찍히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주 대비 이번 주 보면 약간 줄은, 그거는 이제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약간 줄은 거고, 1, 2주를 보면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숫자는 이제 제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 숫자는 자꾸 바뀌니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것도 바뀌는 거 아니야. 바뀌더라도 이건 이제 의미가 있다는 얘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총 장부 금액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코스피가 3,300일 때, 그때 얼마였냐. 이것도 바뀌었잖아요. 이게 8949니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500이었다. 저녁에 원금이 얼마였냐. 그 원금이 2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걸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본인들 계좌에서 내 원금이 얼마였고,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그때 내 이게 얼마였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여기 이렇게 이제 고점 갔다 이렇게 내려와서 2,250 했을 때 얼마였고, 그죠? 그때 이때가 이 계좌 같은 경우는 2,400이었고, 지금 현재 3,100 얼마에 와 있고, 원금이 2,000이고, 요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눈에 안 보이죠. 이거 원금도 눈에 안 보이고, 이것도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고점, 그죠? 3,300 같은 고점이 언젠가는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든 근처든, 뭐, 이 근처든, 여기 근처든, 아니면 이게 넘어가든, 어떤 고점이 만들어질 텐데, 이때의 추정예탁금이 얼마가 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추정예탁금이 최대한 커져 있으려면은 결국은 이제 포트폴리오, 제가 아까 했던 이 포트폴리오가 그때그때 시장 흐름에 맞춰서 이 포트폴리오는 종목들의 일부가, 다는 아니더라도 종목들 일부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래야 시장이 고점권에 갔을 때 내 추정 예탁금,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추정 예탁금이, 그죠? 요거에 뭐 2배가 돼 있든, 뭐 3배가 돼 있든, 아니면 0.5배가 돼 있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50%만 가더라도 요 근처를 가잖아요. 자,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 관리를 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숫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눈에 안 보이는 숫자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미래의 숫자, 눈에 안 보이는 미래의 숫자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걸 관리해 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숫자를 관리하는 것은, 그렇죠. 그 누구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 관리를 해도 의미가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그 숫자를 딱 메모를 해서 본인들 계좌에 맞게 해서 그것들을 미래의 어떤 추정예탁금이 내가 얼마만큼 좋아져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갈 거냐,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으로 바꿔갈 거냐. 그래서 내 계좌가 앞으로 미래에 좋아져 있으려면 결국 내 종목이 바뀌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중간중간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시장에 맞게 바뀌어져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1시간 넘게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을 보시면, 먼저 환율을 보시면, 환율은 지금 여기 지금 박스권에 있습니다. 박스권. 이 박스권에 있고, 당분간은 행보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행보를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차피 하락 추세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환율이 저기 한 1100 근처 갈 때까지는 이 방향을 저는 계속 유지하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뒤에서. 저는 그게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판단을 이미 저는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놨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가지고 환율을 그때그때 오르고 내리곤 하지만 그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막 환율이 오르네 내리네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 오늘 누가 샀고 누가 팔았고 보면 오늘 이제 코스피도 내리고 오늘 보시면 코스피도 내리고 코스닥도 내렸는데 그럼 누가 팔았냐? 코스피를 외국인이 팔았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외국인이 팔았다. 기관이 팔았다. 이 기관이 팔은 것은 이건 개인이 팔은 거예요. 개인이 팔은 겁니다. 이 펀드에 있는 그 펀드를 팔았기 때문에 펀드를 환매를 했기 때문에 결국 기관들이 코스닥을 선택해서 팔았다. 이게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아무튼 시장은 내렸지만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샀고 코스닥에 샀고 어떤 종목을 샀을 거냐. 이제 이게 어떤 종목을 샀을 거냐. 오늘 개인들이 산 종목이 의미가 있을 거냐. 그게 문제죠. 자, 저는 오늘 개인들이 산 종목이 별로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보이고요. 시장은 오늘은 개인들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한때 에코프로에서 공매도에서 막 개인들이 공매도 세력을 이기고 할 때는 기세가 등등했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유튜브에서는 뭐 개인들이 또 공매도에서 승리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분산이 됐고 지금 AI 로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다른 업종들 몇 개로 이렇게 분산이 됐고 그 개인들 관심도 좀 그쪽으로 옮겨가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한두 달, 두세 달 전에 그때 그 에코프로에서 그 개인들이 공매도 세력을 이기고 그럴 때하고 또 시장 조건이 또 많이 달라졌다. 개인들 관심도 달라졌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시장을 보고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그런 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된다. 이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그 다음에 해외 정치를 보면 나스닥은 그냥 횡보했어요. 일주일 동안. 뭐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고 그냥 횡보했는데 좀 거래량이 나왔네요. 별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고 횡보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스닥은 여기 있잖아요. 이 전고점. 전고점을 저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여기 MAC도 보면 여기 보면 오실레이터가 여기 보면 0.1로 올라섰잖아요. MACD가 일봉으로 보면 그래서 MACD나 그 다음에 추세를 봤을 때 결국 이 전고점을 넘어가냐 않느냐 이건데 저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나스닥의 흐름은 괜찮다. 이제 하루 오르고 내리고 가지고 이제 막 요란을 뜨는데 특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하루 오르면 막 오를 때보다는 내릴 때 이렇게 음봉 하나 나오면 막 그냥 뭐 미국 시장이 난리 나는 것처럼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온갖 또 악재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러니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도 보면 우리 시장은 코스닥, 아니 코스피, 뭐야, 이거? 코스피는 이렇게 좀 상승 추세 중이고 여기 양봉 하나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날 양봉 나오고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근데 코스피는 흐름이 이렇게 상승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여기 지난주부터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약간 이렇게 양봉 나오면서 흐름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저희들은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좀 이렇게 튼튼하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코스피는 나름대로 이렇게 상방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잡고 있고 근데 코스닥은 좀 다르죠. 코스닥은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지금 며칠간만 보면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한데, 그것은 이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약한 흐름으로 지금 한 일주일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좀 에코프로가 지금 전저점을 깨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가.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것도, 에코프로가 혼자서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에코프로가 막 혼자 내려오는 것도 문제고, 아이씨, 왜 지랄이야, 그래서 이거.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좀 약하게 흐름이 나오는 것은 에코프로가 좀 약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그 받쳐주면 되는데, 아직 그런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에코프로에서 지금 코스닥은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여기 장대양봉 만들어 놓고, 이 장대양봉이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봉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여기를 안 깨고 있잖아요. 여기를 안 깨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횡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데다가 이제 포스콜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는 좀 안정적으로 약간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보면 이게 거래량 줄면서 가격은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이미 넘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넘어갔냐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여기 넘어가면서 코스피는 더 좋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제 포스콜딩스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그거하고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몇 개 이렇게 해서 상방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그리고 어차피 환율은 내려갈 거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를 팔아서 삼성전자를 산다, 이걸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삼성전자 흐름은 여기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이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구간입니다. 이건 계속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 장대 양봉이 이때 양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미래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에 가서, 그죠? 나중에 이제 그림이 그려질 때도 이 영향권에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에서도 이런 그림이 딱 있잖아요. 보시면 일봉인데 보면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고, 이 장대 양봉이 이게 거의 삼성전자로 얘기하면 이게 거의 상한가에 상한가. 플러스 막 30%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는 플러스 하루에 한 6, 7%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상한가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게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는 이 장대 양봉이 계속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나중에 쭉 보시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미래에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포스콜딩스 에코프로를 먼저 보실까요?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가 지금 개인들이 지금 많이 들고 있고, 지금도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만 보면 여기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이 전저점을 깼어요. 그리고 여기 고점에서도 한참 멀어졌죠. 보시면 이제 전저점을 깼고, 여기 전저점 제가 했잖아요. 전저점을 깼고, 상승 추세로 가려고 했으면 여기서 돌아서서 갔어야 되는데, 일봉으로 보셨어요.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전저점을 깼고, 그것도 지금 음봉을 3개 계속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도 상당히 내려왔죠.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반토막인 거예요. 거의 보면 150, 160, 150만 원 중반대 갔다가 지금 80만 원대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이 고점 대비, 고점 대비. 그 고점에서도 멀어졌고 여기 전저점도 깼고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보면 일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가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이게 지금 코스닥에 영향을 미친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에 좀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이게 이런 게 나오면 안 좋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계속.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게 버텨줘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뭐 에코프를 많이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에코프가 최소한도 여기는 지키면서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이 안에서만 횡보를 해줘도 이게 코스닥 시장이 안정이 되니까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안정이 돼야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뭐 AI나 노붓이나 제약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안정된 속에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파동을 이렇게 좋은 파동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코스닥에도 영향을 미치고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에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에코프로가 지금 시장의 대장주니까. 그래서 대장주 움직임이 저희가 들고 있고 안 들고 있고를 떠나서 대장주의 움직임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더 그렇죠. 이게. 어쨌거나 에코프로는 이게 전저점을 깨고 지금 내려와 있는데 기술적으로 일봉상으로 보면 에코프로가 지금 그렇게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한 일주일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요 구간만 보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데는 그것도 비중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비중이 많은 분들은 에코프로가 비중이 많다. 이런 분들은 제가 그랬죠. 이렇게 올라갈 때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올라갈 때. 이게 내려올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 여기를 넘어가면 좋겠지만, 특히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여야 된다. 예, 잘못하면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개인들이 뭐 하냐 이제 틀림없이 제가 때 물타기 합니다. 물타기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에서 앞으로 1, 2년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종목에 거의 막 몰빵식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다 물타기까지 오고 여기서 더 내려가면 물타기 더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면 자, 그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고 보면 그래서 에코프로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아마 1, 2년 후에 가면 에코프로 종목이 어쩌면 왼수 종목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셀트론이나 이런 종목처럼 카카오처럼 예전에 카카오처럼 예전에 셀트론처럼 고점 찍고 내려와서 1년 후에 갔을 때는 그죠 막 반토막 이상 다 있죠. 근데 에코프로는 이미 반토막 났어요. 여기 고점 대비 보면 이미 반토막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반의 반토막이죠. 자, 집중 투자가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집중 투자는 반드시 바닥 아니면 무릎 근처. 최소한도 바닥 아니면 무릎 근처. 최소한도 무릎 근처. 저희처럼 에코프를 집중 투자를 하려고 했으면 무릎 근처. 20만 원에 25만 원대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는,
좀 다르죠. 포스코홀딩스는 여기 보시면 여기를 안 깼잖아요. 여기 에코프로도 아까 여기 중요한 제를 안 깨. 에코프로도 이렇게 올라갔어야 된다는 거죠. 포스코홀딩스처럼 이렇게 에코프로가 그래도 반등이라도 하려고 했으면 아까 제가 선 그었던 거 거기를 깨면 안 되고 이렇게 포스코홀딩스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이렇게 일단 올라가야 그래야 이제 여기 정구점을 지금 정구점 근처 왔잖아요. 이 정구점을 넘으면 그 다음에 여기 정구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게 이렇게 내렸잖아요. 에코프로는 이렇게 에코프로 다르죠 그림이. 그럼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에서 보면 그 이유를 떠나서 지금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홀딩스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죠. 보면 뭐 다른 이유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2차 전지 종목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는 여전히 좀 하락 중인데 포스코홀딩스는 나름대로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고점을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이런 정고점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이게 거리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어쨌거나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버텨주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아까 이렇게 양봉을 딱 세워서 거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잡고 있고 이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아무튼 약간은 좀 이렇게 좀 힘이 없죠 보면 그건 에코프로가 계속 시가총액이 큰 에코프로가 내려가면 또 에코프로 BM이 같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두 종목이 내려가면 뭐 코스닥은 힘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보면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보시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여기 장대 양봉을 세워뒀고 유한양행은 제가 있죠 여기 정구점을 좀 넘겨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장대 양봉 내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때가 되면 뭐 아무튼 또 상방으로 정구점을 넘겨놨으니까요. 그래서 상방으로 또 방향을 턴하지 않겠느냐. 여기 지금 거래량이 없죠. 그렇게 보고 하여튼 유한양행이 좀 좋은 흐름을 가야 이 대장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제약주들이 좀 힘을 받고 저희가 제약주 종목도 지금 한 두세 종목 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좋은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힘이 약하죠. 이것은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가 지금 어떤 막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에코프로가 하향하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시장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다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대장주가 꺾이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은 흐름이 가려면 여기 언제쯤인가 이런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이런 양봉이 때가 되면 저는 뭐 한두 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다. 지금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 거꾸로 이렇게 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보면 어, 일단은 저희가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게 이제 노브주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게 대장주예요. 현재는 대장주인데 여기 지금 장대 양봉 세워놓고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있죠. 여기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은 줄고 여기 조정받다가 좀 때가 되면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고 때가 되면 이 코스닥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또 다시 상방향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많이 올랐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은 이제 초창기에 시장에서 보면 이런 거고요.
이제 2, 3년 후에 가서 보면 지금 가격적으로는 좀 뭐 24만 얼마 이렇게 와 있고, 지금 시가총액도 지금 한 4조? 4조 정도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격도 그렇고 시가총액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대장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저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 양봉으로 연속해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야죠.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시장도 그러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빠지니까 그 코스닥이 조정받으니까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임버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춤주춤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장도 그렇고 에코프로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여기 올려놓고 지금 기간 조정, 제가 볼 때는 기간 조정을 꼭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또 어떤 그림을 그릴지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닛이 이게 지금 이것도 시가총액이 지금 한 3조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장대 양봉 세워놓고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횡보하고 있죠. 그럼 거래량은 줄었죠. 그 누닛은 이게 이제 AI, 지금 현재는 AI 대장주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시장이 안정되고 다시 AI 노브 쪽에 또 이제 관심이나 시장의 어떤 중심이 자리를 잡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좀 안정을 해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시장이 지금처럼 또 불안정하면 계속 불안정이 아니라 또 시간 지나면 또 어떤 이유로 했었든지 간에 또 시장이 또 안정이 됩니다.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해서는 또 불안해 보이지만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또 안정이 돼요. 그럴 때가 옵니다. 코스닥은 시장이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 업종만 딱 같이 움직여주면, 특히 제약바이오를 중심해서 딱 움직여주면, 거기다 에코프로가 이제 그 하락을 멈추고, 그 에코프로도 뭐 계속 빠지겠어요. 빠지다가 또 반등하다가 뭐 그러겠죠. 그래서 아무튼 흐름으로 봐서는 그냥 기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간 조정. 이렇게 막 하락하는 게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코스닥도 지금 조정받고 있고, 근데 아까 이제 네임버 로보틱스나 그다음 누닉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 고점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이렇게 약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는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강한 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잘 관리를 해가야 될 종목들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수익 났다고 바로 팔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자는 상대 흐름이 좋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장대 양봉, 계속 양봉 만들고 있죠. 보면 오늘도 양봉이고. 자, 이런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게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지난주인가? 이런 데가 불타기 타이밍이라고. 이건 불타기. 그래서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개인들이 이런 데서 사서 들고 있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이 있다는 게 좋은 거죠. 한두 종목이라도. 근데 이런 종목들을 잘 키워서 이제 우리가 계좌를 불려가는 데 있어서 추세를 잘 판단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불타기도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 나가면 계좌를 불릴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되는 것이죠. 시장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시장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조정받았는데 이건 거꾸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시장보다 훨씬 강한 종목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여러 종목을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어야 이런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도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거 오랫동안 이렇게 조정받잖아요. 보시면 여기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또 매집 한번 하고 이게 매집이에요. 그리고 또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싹 올라오고 네이버는 이제 코스피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보다는 약간 강한 이런 흐름.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는 이렇게 시가총액 몇 개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주니까 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된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량주 중에서는 이게 AI 관련해서 우량주 중에서는 이게 네이버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중소형주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몇 조 이하 이런 종목들 중 대장주는 아까 눈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어떻게 했나?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 고점 만들고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 양봉 만들었던 여기 가격대를 지금 지키고 있죠. 보시면 여기 양봉 이렇게 지켜줘야 돼요. 이거 양봉 나오면서 돌아서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보는 것은 저희가 이제 건설주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제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약간 그 건설주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살펴보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건설주들을 들고 있으니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시장은 지금 이제 저희가 코스닥 쪽의 종목들을 좀 많이 들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AI나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이런 쪽, 2차 이제 장비 쪽,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반도체 쪽의 부품주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포트폴리오로 넣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그대로예요. 그대로에 맞춰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일단은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셔야 된다. 최소한 한 주 이상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한 주 이상 가지고 계시면서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불타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타기가 아니고요. 불타기 형식으로 이렇게 비중을 조금씩 늘려 보시면, 그러면서 본인들 계좌가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그동안에 했던 거하고 조금 이게 패턴을 좀 다르게 해서 안 해봤던 그 이제 제가 했던 불타기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금이 이렇게 자금을 만들어내기가 종목들을 정리해서 자금을 만들어내기가 힘드시면 일단 제가 드린 종목들을 한 주라도 사보세요. 일단은 한 주라도 사놓고 시간 지나면서 한 주 더 사는 게 좋겠다 그러면 올라갔을 때, 떨어졌을 때 사지 마시고 올라갔을 때 한 주 더 사고 올라갔을 때 한 주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늘려보시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세요. 본인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한 주부터 출발해서 두 주, 세 주, 네 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비중을 늘려갔을 때, 그랬을 때 본인들 계좌에서 종목들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그 종목들이 이렇게 달라져 갔을 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한 2, 3개월 후에, 3, 4개월 후에 그렇게 한 주씩 샀던 것들, 그리고 불타기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 계좌를 어떻게 바꿔가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해 사진을 또 보시면, 뭐냐, 그거?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새로운 종목을 들게 되면, 그때는 비중 조절을 아니, 좀 이 지금 사진으로 본인들 갔다 오고 계좌의 팔아야지. 비율에 맞춰서 잘 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꾸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최소한 한 주라도 사놓고, 이렇게, 그죠? 아까 알테오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경험이 드는데,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렇다고 제 종목을 얘기 안 한 것도 아니고, 종목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현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 종목을 안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 한 주 사놓고, 흐름이 좋으면 한 주 더 사고, 그렇잖아요. 수익이 나면 그 원금이나 손실 난 종목 이렇게 일부 정리해서 가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게 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 놔야 이동이 가능하지. 이것을 자꾸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래도 한 주라도 사놔야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고, 그리고 더 좋은 판단으로 연결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작게라도 하셔야 된다. 아까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비중을 이렇게 맞춰서면 그게 제일로 좋지만, 아까 했던 눈에 보이는 그런 손실을 내가 이게 감당하기가 싫으면, 그럼 최소한의 선에서 한 주에서라도 스타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흐름이 좋으면, 아까 알테온처럼 흐름이 좋으면, 그냥 사놓고 흐름이 좋으면, 그럼 한 주 더 사보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그럼 단가는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비중을 늘려보면서 이렇게 가면 수익금이 커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몇 종목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보면. 그 이제 업종을 저희가 막 지금 수십 업종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개 업종으로 이렇게 딱 압축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아무튼 비중을 조절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한 주부터 스타트 해보세요. 내가 자금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종목을 정리해서 자금을 만들기 어렵다면 한 주부터 이렇게 스타트해서 이렇게 물타기가 아니고 불타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변화를 본인들이 이렇게 자꾸 눈으로 보시면 본인들이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다음에 내릴 때, 그렇죠. 당분간은 저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새로운 종목이 나오는 한은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종목 수가 늘어나더라도 이 종목을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꿔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못 찾으면 몰라도 종목을 찾는데, 아까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을 찾는데 포트폴리오에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보면.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러면 어떤 종목을 이렇게 아무튼 10%든 20%든 30%든 손절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 이런 데 들어가서는 메꿔지지 않겠어요, 들어와서 보면. 네, 그런 설명을 제가 하는 거고요. 이왕이면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게 내가 아무튼 이 종목이 내 포트폴리오에 있으면서 그걸 보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개별주 중에서 이제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제가 이제 다 모든 종목을 다 설명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시장에 맞게, 저희 업종, 저희가 기대하는 업종에 맞게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제가 몇 종목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골라서, 특히 이제 대장주 성격을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종목들은 결국 대장주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장주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아까 에코프로처럼 그에 따라서 아무튼 다른 업종들도 오르고 내리고가 결정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장주 성격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기술적인 해석을 해드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나머지 종목들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그 수익난 종목들을 자꾸 자르지 마세요. 어차피 수익난 종목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매도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매도 타이밍을 그 문자로 안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수익을, 제가 생각하는 수익을 좀 더 키워서, 수익이 나 있을 때 수익을 키울 수 있으면 더 키워서, 그래야 그 계좌가 저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놔두고 차라리 이 현금을 만들려면 원금 근처나 이게 손실이 좀 어느 정도 나 있는 종목을 일부 덜어내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약간 손실을 떠안지만 그 미래에 큰 수익하고 바꾼다고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 저는 경험적으로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 수강생들은 다 그런 경험을 자꾸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소액으로라도 자꾸 해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